거의 한 국가라는 한국과 일본 근황. 어느 일본인이 도쿄나 오사카나 서울이나 거기가 거기서 거기.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문장이 일본 현지를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란이 불바다가 됐거든요. 좋아요 1만 개 넘긴 댓글들이 쏟아지면서 일본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해외가 아니라 옆 동네 느낌이다. 이 댓글에 좋아요 2만 3천 개가 붙었어요.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기분으로 서울 간다. 이것도 1만 8천 개 넘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진짜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이번 연휴 기간 일본 주요 여행사 예약 통계를 봤더니 서울 노선이 후쿠오카를 제치고 상위권으로 올라왔더라고요. JTB랑 HIS 같은 대형 여행사 집계 기준으로요. 특히 20대 여성 예약 비율이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깝고 싸고 실패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해외여행지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겠어요. 첫 번째 반전 포인트 나갑니다.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서울은 이제 여행지가 아니라 생활권 취급받기 시작했어요. 야후 재팬 베스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그냥 비는 주말에 가는 곳 좋아요 2만 1000개 넘었어요. 또 다른 댓글 보면 금요일 퇴근하고 한해다 공항 가면 토요일 아침 명동이다. 이것도 1만 5000개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서울이 그들에게 오사카나 후쿠오카랑 같은 급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동 비용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왕복 항공권 가격이 후쿠오카, 도쿄 왕복 신칸센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제가 확인해봤는데 피치항공 기준으로 오사카, 서울 왕복이 3만엔 초반 되더라고요. 근데 오사카에서 도쿄 가는 신칸센 왕복이 29,000엔 정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해외가 더 싼 거예요. 일본 내부 교통비는 민영화 이후로 체감상 미친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일본인들 스스로도 댓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비만 보면 해외가 더 싸다 좋아요 1만 2,000개. 도쿄 오사카 왕복할 돈이면 서울 3박 4일 간다. 이것도 9,800개 찍었어요. 심지어 숙박비까지 포함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서울 명동 게스트하우스가 1박에 3,000엔대인데 도쿄 신주쿠 캡슐호텔이 5,000엔 넘게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는 국내 여행보다 한국 여행이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은 한국 쪽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말이 유행하죠?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지 이 말이 단순한 밈이 아니라 실제 소비 패턴이 됐어요. 엔저 영향으로 일본 현지 물가, 체감이 너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1000엔이 8,500원 수준이니까요. 일본에서 라멘 한 그릇이 900엔이면 7,600원인 거예요. 서울에서 국밥 먹는 거랑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을 자주 가고 일본인은 한국을 자주 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가보면 일본행 탑승구마다 사람 넘쳐나고요. 김포공항 국제선도 하네다 노선이 제일 붐빕니다. 반대로 명동 가보면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더 많이 들려요. 서로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정치 뉴스에서는 늘 갈등인데 생활 단위에서는 이미 섞일 대로 섞였어요. 두 번째 반전 포인트 나갑니다. 일본 젊은 층은 한국을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좋아요 1만 4,000개 넘긴 댓글이 이런 내용이에요. 서울에서 유행한 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일본에 온다. 또 다른 베스트 댓글 보면 미리 보고 싶으면 그냥 서울 간다 좋아요 1만 1000개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이 트렌드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패션, 미용, 음식 이 세 분야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한국에서 뜨는 스타일이나 메뉴가 일본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서울에서 유행한 YK 패션이 올해 초 도쿄 하라주쿠에 상륙했어요. 성수동 감성 카페가 지금 시부야에서 오픈 러시 중이고요. 한국식 치킨집도 도쿄 시노쿠보를 넘어서 전국 프랜차이즈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빠르게 사라지고 성공하면 일본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는 초름을 옆 나라가 해주는 셈이죠. 일본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 반응 보고 일본 진출 결정한다. 이런 댓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실제로 일본 외식업계 관계자 인터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장사가 잘 되면 도쿄 진출을 검토한다. 한국이 테스트 마켓이 된 겁니다. 인구 5천만에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고 소비 성향이 명확하니까요. 여기서 한국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하나 나옵니다. 일본인 대상 서비스 장사는 지금 진입 타이밍이 정말 좋아요. 통역 필요 없는 미용실, 일본어 메뉴판 있는 술집, 간단한 예약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에 일본인 관광객 지갑이 열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홍대 성수명동 일대에서 일본어 대응 매장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작년 대비 230% 늘었어요. 현지 상인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 단체보다 일본 개인 손님이 훨씬 안정적이다. 컴플레인도 적고 재방문율이 높다. 실제로 명동 한 화장품 가게 사장님 말로는 일본인 손님 재방문율이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온 손님이 석 달 안에 다시 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중국 관광객은 단체로 한 번 오고 마는데 일본 관광객은 개인으로 여러 번 온다는 거예요. 성수동한 네일샵 원장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어 간판 달고 인스타에 일본어 해시태그 몇 개 달았더니 예약이 3배로 늘었다. 일본인 고객 비율이 전체의 40%까지 올라갔대요. 시술 가격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데 한국 기술력을 신뢰하니까 일부러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히 젤네일이나 속눈썹 연장 같은 미용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일본인 신뢰도가 엄청 높아요. 홍대 한 이자카야 사장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어 메뉴판 만들고 일본 결제 시스템 도입했더니 매출이 2배 올랐다. 일본인 손님들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페이페이나 라쿠텐페이 같은 일본 간편 결제 시스템을 깔아놨대요. 그랬더니 입소문 타고 일본인 손님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게는 평일에도 일본인 예약으로 꽉 찬다고 해요. 세 번째 반전 포인트는 감정입니다. 정치 뉴스에서는 늘 갈등처럼 보이는데 생활 단위에서는 이미 섞일 대로 섞였어요. 연애 결혼 교류 숫자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이 베스트에 올랐어요. 싫어하는데 제일 잘 아는 나라 좋아요 1만 6천 개 넘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 보면 정치는 싫은데 사람은 괜찮다 이것도 1만 2천 개 찍었어요. 한국 커뮤니티도 비슷합니다. 일본 정부는 싫은데 일본 여행은 좋다 이런 댓글이 공감 수천 개씩 받아요. 일본 음식 일본 문화는 좋은데 역사 문제는 화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와 일상이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갈등 중인데 국민 차원에서는 교류가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한일 상호 방문객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많습니다. 한국인 일본 방문자가 700만 명, 일본인 한국 방문자가 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합치면 양국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특히 20대, 30대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와 일상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해요. 일본 현지 반응 중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실제로 그 장소 가보고 싶어서 주말에 다녀왔다. 이런 댓글이 요즘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넷플릭스 효과죠. 한국 드라마나 예능 보고 나서 촬영지 찾아오는 일본인이 급증했어요. 이태원 경리 단길 성수동 같은 핫플레이스가 일본 SNS에서 실시간 트렌드로 올라갑니다. 인스타그램 위치 태그 보면 일본어 게시물이 한국어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보고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도쿄 아키하바라, 교토 호시미나리 같은 곳이 한국인으로 넘쳐납니다. 일본 현지인들이 한국인이 우리보다 일본을 더 잘 안다는 농담할 정도예요. 실제로 교토 같은 관광지 가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인보다 많은 시간대도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거리 비용 문화 적응 난이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낮은 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거든요. 비행기로 2시간 항공권, 10만원 이하 언어 장벽 거의 없음 이런 조건 충족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어요. 유럽에서 이런 조건 찾으려면 EU 내부 국가들끼리만 가능한데 그것도 거리나 비용 면에서 한일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와요. 한국은 가장 안전한 해외 좋아요 1만 3천 개. 실질적으로는 준내수 이것도 1만 개 넘었습니다. 준내수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해외이긴 한데 사실상 국내 여행처럼 느껴진다는 뜻이거든요. 일본인들이 한국을 그 정도로 가깝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돼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 수출 시장이 아니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전에 한국에서 먼저 반응 보고 일본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화장품, 식품, 패션 분야에서 이런 전략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 기업들도 일본을 더 이상 진입 장벽 높은 시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엔저 덕분에 가격 경쟁력 생겼고 한류 덕분에 인지도도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일본 여행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일본인 관광객 자주 보시나요? 댓글로 체감 이야기 한번 남겨주세요. 명동이나 홍대 같은 관광지 말고 일상 공간에서도 일본인이 눈에 띄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요즘 그 능력 활용해서 부업이나 창업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로를 욕하면서 서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관계 정치와 감정은 싸우는데 지갑과 발걸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야후 재팬 댓글들이 증명하듯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제 해외가 아니라 생활권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 소비 패턴이 됐잖아요. 이 관계가 앞으로 더 가까워질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더 가까워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논리가 정치 감정보다 강하거든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고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서울, 도쿄, 오사카가 진짜로 하나의 광역 생활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한일, 최신 흐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비슷한 영상 더 추천해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란 점, 베스트 10을 야후 재팬 댓글 기반으로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